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13번째 판례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판례를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차분히 한번 공부를 해 보십시오. 어, 저랑 하면 몇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22년 판례는 많지가 않아서 하면은 21년, 22년 판례가 이렇게 짬짬이 공부로 여러분이 예, 시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또 이걸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상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부 짬짬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조문 문제, 조문 같은 경우도 제가 다음 해드릴 겁니다만, 조문 같은 거,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기출 문제 있잖아요. 상법 기출 문제. 선택형으로 상법 기출 문제만 사실 잘 풀어도 여러분 크게 뭐 남들에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만 좀 잘 체킹하고 확실히만 이해된다면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이론적 뒷받침이 안 되면 잘, 뭐, 문제를 풀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뭐, 그런다는 전제하라면 저랑 같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출문제도 이렇게 1년 동안 하다 보면 어느새 다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너무 욕심은 내지 말고요. 차분히 따라오시고,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 기본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하셔야 됩니다. 이 판례를 이해한다는 것은 기본 상법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그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다면 그것을 그죠? 그러한 보람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부담되시는 분은 예, 활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건 됐고요. 오늘 내용들은 이런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 대표이사의 다른 업무 담당 이사에 대한 감시 의무 위반이죠. 감시 의무 있다는 것은 뭐 이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례는 예, 조금씩 조금씩 발전한다 그랬죠. 발전하면서 동일한 내용인데도 또 다른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한 줄씩 한 줄씩 추가해가면서 판례가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감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어떤 표현을 좀 썼기 때문에 이걸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뭐 주요 쟁점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이런 겁니다.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감시의무 위반 방치하면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 대규모 회사에서요. 대표이사의 업무 담당이사들이 대규모 큰 회사들은 아무래도 그 업무가 굉장히 폭넓기 때문에 각각 좀 나눠서 전문 분야로 나눠서 사무 분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불가피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하게 될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아니라고 했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라 했냐면 이 구축해야 될 내부 통제 시스템의 형태까지도 우리 판례가 얘기를 했습니다. 볼 거고요. 또 그다음에 쟁점 뭐냐면 어떠한 그 높은 법적 위험이 굉장히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한 위험을 방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또 시스템을 통한 감시 감독 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거나 이렇게 만약에 방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감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봤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새롭게 나온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러한 어떤 쟁점, 그 다음에 이런 쟁점들이 새로운 어떤 판례가 발전해 나가는 내용들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조문을 살펴보시면 상법 209조의 대표사원의 권한 해갖고 이 한명회사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준용을 하고 있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할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 389조에서 대표이사에서 이 209조를 이렇게 준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표이사 권한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99조 꼭 알아둬야 되죠. 회사에 대한 책임.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중과실 아니죠? 제3자에 대한 책임질 때는 중과실입니다만은 과실로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있죠. 399조 1항 이렇게 나오면 회사에 대한 연대 책임을 말합니다. 자, 가보시면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사는 당연히 그죠? 법령 준수해야 되고 다른 업무 담당 이사들도 법령에 준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 감독해야 된다. 이게 그동안 계속 나왔던 판례 일반 기본적인 태도죠. 이사는 다른 업무 담당 이사들을 감시 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 됐죠? 그러면서 특히 대표이사는 더 그 감시 감독 의무가 강화됩니다. 그죠?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 담당 이사의 전반적 업무 집행을 감시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 집행이 위법하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399조 1항에 따른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정리가 됐죠?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폭넓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의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럼 뭐냐? 요겁니다. 요 부분 이제 새롭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판례의 내용인데 회사의 규모나 조직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감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 담당 이사들이 어떤 내부적인 사무 분야에 따라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해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유를 댔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 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이거 알아둬야 된다. 그죠? 새롭게 나온 하나의 판례 표현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정보 보고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잘 작동하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회사 업무 전반의 감시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고 또 이러한 이사들의 위험이나 문제점을 전혀 눈치 못 챘다면 이거는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이 정도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도 판례 입장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새롭게 자꾸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한다. 그죠? 지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 내부 통제 시스템은요. 이게 꼭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관리 제도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요.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에 대한 전반적이죠.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요. 어떤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외면해요. 또 방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자, 아시겠죠?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업무 감시의 정도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확대시킨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거니까.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격은 뭐냐? 그 성격은 이미 우리 뭐 말씀드렸지만 채무불이행 책임이라는 게 이미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판례가 살짝 하나 더 나간 것은 뭐냐면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체 책임을 지는 시기를 뭘로 볼 거냐 이거죠. 뭘로 볼 거냐 했는 건데 그 내용만 판례 내용 확인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뭐 그와 관련해서 뭐 다른 부가적인 거 조금만 검토해 본다면 여기서 판례가 얘기해 준 거 뭐냐면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의 임원이 대출 관련해서 선량한 관리 주의무를 위반한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금융기관은 대출 관련해서는 선관 의무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단순히 회사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요. 이러한 이사 행위가 허용되는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는 어떨 거냐? 그래서 이것도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에 포함도 할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대출은 금융기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영업에 이익 될 거야? 뭐 그냥 그렇게 대충 해갖고 했다는 것은 선관주의 의무에 위반됐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주식회사 이사가 상법 399조 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할 때 그러면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채무의 성격과 그 지체 책임 따지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 일단 관련 조문은 399조 1항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 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앞쪽에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뭐 따질 건 아닌데 일단 금융기관의 임원은요. 뭐겠어요? 이 다시면서 선관주의 의무를 잘 했는지 없는지를 따지려면 어때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된다는 게 판정 기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출의 조건, 내용, 규모, 변제 계획 등등을 다 따져보고 해야만이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판단은 프로젝트 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뭐 그건 그렇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럴 때 이 금융기관의 이사는 어때요? 충분히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서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봤을 때 그때는 선관 의무를 다했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요. 단순히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손해를 입혔어요. 회사에. 그는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보지 않았던 사건이고요. 그걸 뭐 이렇게 살펴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진다는 게 민법 규정이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채무 불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거든요, 민법상.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맞아요. 그럼 우리 399조 1항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임무를 계열해서 지는 책임 있잖아요. 그 책임은 우리 이미 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미 다 이론적으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기본소금 다 나온 건데 뭐로 보냐면 위임 관계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겠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10년 알겠죠? 그게 이제 정리된 거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러한 채무 불이행은 주식회사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부담할 때 이때 언제부터 그러면 이사가 회사에 대해 책임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점이야 지체 책임을 질 거냐 이 비에 문제 됐었는데 우리는 판례는 어떻게 해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지는 걸 봤어요. 알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